안녕하세요, 벨루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내 원금만 오면 다 팔고 떠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이너스 난 주식을 보여줬고 1년, 2년, 아니 5년 넘게 소위 존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주가가 내 평단가, 즉 본전에 딱 도달합니다. 그때 우리는 와, 드디어 살았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 시원하죠. 자, 고생 끝에 원금 지키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축하해야 할 일일까요? 여기서 워렌 버핏이 피터 린치와 통화하면서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셔야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500배라는 수익을 안겨준 위대한 주식들은 대부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지겨워서 혹은 조금 올랐다고 신나서 팔아치운 주식들이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비극은 우리가 본전 회복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팔자마자 그 지겹던 주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0%, 20%를 넘어서 2배, 3배 날아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면서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겹다고 버린 바로 그 주식이 버핏이 말한 500바짜리 꽃이었구나. 도대체 왜 우리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도 정작 수익을 낼 수 있는 꽃이 피기 직전에 스스로 뽑아버려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본전 매도의 저주를 끊어내고 버핏처럼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투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줘라. 즉, 안 될 주식은 빨리 뽑아버리고 잘 되는 주식은 계속 들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꽃이 될지 아니면 잡초일지 100%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0% 잡초라고 확신해서 뽑아버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존버, 즉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버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놓고 애지중지 물을 줘도 마지막 순간에 이 버릇 하나를 못 고치면 결국 돈은 한 푼도 못 번다는 겁니다. 아직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지만 충분히 나중에 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위대한 기업이라면 그건 잡초가 아닙니다. 당연히 뽑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반복하는 아주 전형적인 실패 패턴은 이렇습니다. 여기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 두 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A는 사자마자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0%, 30%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버티면 올라올 거야. 그래서 소위 존버 모드에 들어갑니다. 반면 B 주식은 운 좋게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혹은 이것도 A처럼 떨어지면 어떡해 하면서 B를 잽싸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익은 빨리 확정 짓고 싶고 손실은 확정 짓기 싫어하는 본능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를 팔아서 생긴 현금으로 어디에 투자하나요?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A 주식에 소위 물타기를 합니다. 평단가를 낮춰서 빨리 탈출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나서도 1년, 2년이 지나도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4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A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내 매수가인 본전 근처에 도달합니다. 이때 여러분 심정은 어떤가요? 와, 이 주식이 드디어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99%의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원금 회복했다. 이거 또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고 도망가자.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4년 동안 마음고생은 죽도록 하고 수익은 영원, 은행 예금 이자만도 못한 결과를 얻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 최고점인 8만원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다 주가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내내 전자야 제발 힘 좀 내라 라고 기도하고 욕하고 속을 끓였겠죠. 그러다가 4년 만에 다시 8만원이 된 삼성전자를 보고 이때 지긋지긋하다면서 홀랑 팔아버렸죠. 이걸 과연 본전이라도 챙겼다면서 축하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한번 복구해봅시다. 이분은 삼성전자를 언제 팔았나요? 바로 역사적인 10만원을 찍기 직전에 팔았습니다.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애인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4년 내내 먹여주고 재워주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낙방하는 모습에 지쳐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헤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그 연인이 보란듯이 합격해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존버를 했으면서 막상 본전이 오니까 파는 건 투자의 논리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행동과 정반대되는 완전히 모순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최악의 상황일 때도 언젠간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안 팔고 버텼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와서 판단이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7만원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시에 합격한 애인의 성적이 처음엔 60점이었지만 70점, 80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그 힘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버텨냈습니다. 안 좋을 때도 버텼다면 상황이 확실히 좋아진 지금은 더욱더 꽉 붙들고 있어야 하죠. 힘들 땐 같이 고생해놓고 정작 좋아지니까 헤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투자가 실패로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가격은 그냥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다시 내 본전까지 올라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가치에 뭔가 중대한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거나 새로운 신제품이 대박이 났거나 업황이 좋아졌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50%였던 주식이 50%가 올라서 내 계좌에서 0%가 됐다는 건 지금 그 주식의 가치와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연히 50%가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된 가치와 에너지는 보지 않고 오직 내 계좌에 찍힌 본전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내가 4년이나 기다렸는데 또 떨어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주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애써 물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키워놓고는 정작 꽃이 피려는 순간에 아유 지겨워 하면서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죠.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도둑들 보셨나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둑들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아치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요? 꽃이 될 엄청난 주식을 잘 골라놓고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인내심만 쓰다가 결국 본전에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기업이 앞으로 2배, 3배 성장할 거라는 확실한 가치 분석이 있었다면 본전에 왔을 때 팔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불타기를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꽃이 될 주식을 본전에 파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풍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치를 보지 않고 샀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엔 가치를 보고 샀어요. 확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존버 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처음엔 다들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오르기는커녕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확신은 점점 의심으로 바뀝니다. 진짜 꽃 맞아? 잡초 아니야? 내가 틀린 것 아니야? 그러다 3년, 4년이 지나면 그 의심은 증오로 바뀝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저걸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걸 괜히 사서 이 개고생이네. 옆집 철수 엄마는 반도체 주로 돈 벌었다는데 내 주식만 이 모양이면 그 주식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놈의 주식 본전만 와봐라. 당장 팔아치운다. 이 상태가 되면 가치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정작 싹이 트고 꽃이 필 계절이 왔는데도 증오심에 눈이 멀어 헐값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강철 같은 인내심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남들보다 너무 빨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알아본 뛰어난 투자자일수록 이런 시간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장이 내 정답을 채점해 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월가 영웅 피터 린치조차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었습니다. 린치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빨리 판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린치는 홈디포라는 위대한 기업을 아주 초창기에 발굴했습니다. 매장이 딱 4개밖에 없을 때 직접 가보고 투자를 결정했죠. 린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주가는 금방 3배나 올랐죠. 근데 린치는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홈디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50배가 더 올랐습니다. 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꽃을 너무 빨리 꺾지 마라.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혹은 본전이 됐다고 파는 건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우사인 볼트의 다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40%, 50% 버텨놔놓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파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적인 대답은 당연히 처음부터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가치 있는 기업을 사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버텨라 이런 거겠죠. 즉 처음부터 꽃이 될 걸 사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꽃이라고 확신만 한다면 버티겠죠. 근데 처음부터 100% 꽃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40%, 50%의 긴 암흑기를 뚫고 드디어 본전 근처에 왔다면 일단 그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딱 5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5만 원에도 아무도 거들떠 안 보던 이 주식을 왜 갑자기 사람들이 10만 원을 주고 사려고 줄을 섰을까?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최소한 이 질문은 던져봐야 됩니다. 차트만 보지 말고 뉴스를 찾아보고 공시를 읽어보세요. 분명히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저 바닥에서 내 본전까지 그 험난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건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겁니다.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본전에 팔았는데 다음 날부터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주식이 애초에 잡초였다면 이런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탈출한 상황이죠. 이건 진심으로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식이 여전히 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럴 때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건 탈출이 아닙니다. 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기 직전에 무섭다고 헤어지는 걸 탈출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10만 원이 되기 직전에 8만 원에 판 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령 내일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또 마이너스가 될 걸 감안하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요. 진짜 꽃이라면 비바람이 불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봄이 오는 걸 막지 못합니다.
결국엔 반드시 피어납니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홀라당 팔아버리면 당장의 공포는 피하겠지만 결국 피어날 찬란한 꽃은 영영 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엉덩이를 무겁게 하세요. 본전은 탈출구가 아니라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잡초라고 생각했으면 마이너스 50%일 때 팔았어야죠. 본전까지 왔다는 건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심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세요. 한 템포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을 바꿀 템백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사람만이 인고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버핏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500배 수익을 안겨준 위대한 주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지겨워서 혹은 조금 올랐다고 신나서 팔아치운 주식들이었다. 버핏이 산 코카콜라는 20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코카콜라 주식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면서 판 주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꽃의 씨앗을 오랜 기간 잘 돌봐놓고도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죽도록 존버하고도 결국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제 손으로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허무하게 뽑아버리는 진짜 이유는 애초에 내가 씹은 게 꽃인지 잡초인지 그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 60%에서 죽지 않고 그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버텨내고 회복해서 0%까지 왔다는 건 그게 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잡초였으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버티는 인내심보다 내가 가진 게 꽃인지 잡초인지 구별하는 눈입니다.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결국 우리 채널에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 내 주식이 꽃인지 잡초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만 평생 돈을 벌어다줄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고 또 꽃이 필 때까지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본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생 주식을 만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